여러분, 혹시 지금 댁 장롱 깊숙한 곳이나 베개 밑에 현금 뭉치 보관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자식들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 혹은 내 노후에 병원비로 쓰려고 꼬깃꼬깃 모아둔 쌈짓돈 은행에 가져가서 입금할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 여러분의 그 행동 하나가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말벗 지혜 파워입니다. 오늘은 정말 긴급하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부터 확 달라지는 국세청의 감시 시스템, 그리고 무심코 한 현금 입금이 불러올 수 있는 무시무시한 세금 폭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으니까 괜찮아. 내 돈 내가 내 통장에 넣었는데 나라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국세청은 사람이 일일이 장부를 검사하던 옛날 방식이 아닙니다. 인공지능, 즉 AI가 여러분의 통장 내역과 소비 패턴을 24시간 감시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콩나물 팔고 바지 주워서 모은 피 같은 돈이 단순히 입금하는 방법 하나를 몰라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고 심지어 자식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족쇄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그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세청 AI도 건드리지 못하는 안전한 자산관리법을 아주 쉽게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돈을 지키는 법이 아니라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지키는 영상입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주변에 현금 좋아하시는 친구분들께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혜 파워와 함께 내 돈 지키러 출발해 볼까요? 나이 들수록 돈 문제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걸까요? 젊을 때는 그냥 열심히 일해서 저축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은퇴하고 나니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은 많고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살려니 막막하기만 하실 겁니다. 게다가 뉴스에서는 무슨 세금이 오른다, 조사가 나온다 이런 무서운 말들만 쏟아지니 불안해서 잠도 잘 안 오시죠. 아끼고 아껴도 왜 남는 게 없을까?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여러분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나는 수많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했고 그 변화를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은행보다 현금을 더 믿고 사셨잖아요. 현금이 수중에 있어야 마음이 놓이고 자식들 올 때 용돈이라도 한 푼 쥐어주는 맛이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건 사랑이고 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지금의 금융 시스템은 그 따뜻한 마음을 탈세나 불법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모은 돈인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이 돈 어디서 났습니까? 라고 추궁당하면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서럽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고 놀라서 응급실에 실려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려운 경제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짐이 들지 않게 만드는 아주 현실적인 대처법입니다. 저를 믿고 마음 편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 제가 확실하게 안도감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었던 상담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평생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어요. 카드 단말기도 없던 시절부터 장사를 하셨으니 버는 돈의 대부분은 현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은행에 넣지 않고 집안 금고와 장롱 깊숙한 것에 차곡차곡 모아셨죠. 은행 이자 몇 푼 된다고 혹시 은행 망하면 어떡해 하는 옛날 생각도 있으셨고 무엇보다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셨던 겁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무려 8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늦장가가는 막내 아들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고 할머니는 그동안 모은 현금 뭉치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은행으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통장으로 송금을 하려다가 은행 직원이 어머니 이거 한 번에 보내시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 딴에는 머리를 쓰신다고 며칠에 걸쳐서 본인 통장에 900만 원씩 입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이체해 주셨죠.
할머니는 내 돈 내가 찾아서 내 새끼 주는데 누가 알겠어 라고 생각하며 뿌듯해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6개월 뒤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소명 안내문이라는 무서운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놀라서 손이 덜덜 떨리셨대요. 국세청에서는 할머니가 소득 신고도 거의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큰 돈이 생겨서 아들에게 줬는지 의심한 겁니다. 결국 할머니는 그 돈이 장사해서 번 돈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했고 매출 누락에 대한 소득세와 아들에게 준 돈에 대한 증여세, 그리고 신고 안 했다고 무거운 가산세까지 수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아들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빚만 더 지게 된 기가 막힌 사연. 이게 과연 남의 일일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영희 할머니가 나쁜 짓을 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할머니는 그저 법을 잘 모르셨을 뿐입니다. 문제의 진짜 원인은 기록이 없는 돈을 잘못된 방법으로 세상 밖으로 꺼냈기 때문입니다. 경제 원리로 설명하자면 국세청의 전산 시스템은 마치 거대한 물통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신고한 소득이라는 물이 들어오고 생활비나 자산 구입이라는 물이 빠져나가죠. 그런데 물통에 물을 부은 적이 없는데 소득 신고 없음, 갑자기 물이 넘쳐 흐른다면 고액 현금 사용, 시스템은 즉시 이 물 어디서 났어? 라고 경고음을 울립니다. 이게 바로 국세청의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PCI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이 시스템이 AI와 결합되어 더욱 정교해집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느라 놓치는 게 많았지만 AI는 여러분의 지난 10년치 금융거래를 1초 만에 스캔합니다. 할머니의 실수 중에 가장 큰 것은 쪼개기 입금이었습니다.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다는 말을 어디서 들으시고 900만 원씩 나눠서 입금하셨죠. 그런데 AI는 이걸 의도적인 회피 거래로 인식합니다. 오히려 한 번에 넣는 것보다 더 수상하게 보고 조사 1순위로 올려버리는 겁니다. 또한 현금은 꼬리표가 없습니다. 통장에 찍히지 않은 돈은 국세청 입장에서 볼 때 몰래 번 돈 아니면 누구한테 받은 돈 둘 중 하나로 간주합니다. 여러분이 30년 동안 콩나물 팔아 모은 돈이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장부나 기록이 없으면 법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보의 부재와 잘못된 상식이 겹쳐서 평생 지켜온 자산을 허무하게 잃게 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니 아이고 무서워서 은행도 못 가겠네. 내 돈인데 내 맘대로 못 쓰나 하고 가슴이 답답하시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세무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마치 깜깜한 밤에 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켜면 도둑인 줄 알던 그림자가 옷걸이였다는 걸 알게 되듯이 여러분의 돈도 투명하게 밝히면 세금 폭탄이 아니라 정당한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무서워하는 것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증거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고액 현금 거래를 피하는 꼼수수보다는 정면으로 돌파하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고수익을 내는 투자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10% 수익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 원금 100%를 지키는 확실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이 방법대로만 하시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와도 여기 증거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양지로 끌어올리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확실한 팩트와 기록 앞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 꼭 메모할 준비하시고 집중하십시오. 첫 번째 실천 방법, 은행 거래 시 적요란을 100% 활용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계좌 이체하실 때 그냥 금액만 누르고 보내시죠? 이제부터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받는 사람 통장 표시에 생활비, 병원비, 축의금, 빌려준 돈, 이렇게 딱 4글자라도 좋으니 반드시 메모를 남기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을 살려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국세청 AI는 숫자는 읽지만 사람의 사정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남긴 이 메모들이 모이면 아, 이건 증여가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생활비 거래구나 라고 소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큰 돈을 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쓰세요.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냐 하시겠지만 5천만 원이 넘어가는 돈은 그냥 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빌려주는 형식을 취해야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냥 종이에 쓰는 게 아니라 법정 이자율인 연 4.6%를 적용하거나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원금을 언제 갚을지 명시하고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 날짜를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팁. 자녀가 매달 단돈 10만 원이라도 여러분 통장으로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보내게 하세요. 이 이체 기록이 있어야 국세청이 진짜 빌려준 돈으로 인정해 줍니다. 세 번째, 집에 있는 현금을 은행에 넣어야 한다면 한 번에 넣지 마시고 차라리 생활비로 현금을 쓰면서 급여나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돈 세탁이 아닌 돈 교체를 하셔야 합니다. 이미 모은 현금 뭉치를 입금할 때는 그 돈의 출처, 예를 갯돈 탄 것, 농작물 판 것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메모나 영수증을 최대한 긁어 모아서 입금 시점에 은행 직원에게 상담을 받거나 세무사와 상의 후 입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입금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이 돈을 입금해도 될까요? 라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수천만 원을 아낍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을 실천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만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앞서 말씀드린 쪼개기 거래입니다. 1천만 원 안 넘게 하려고 900만 원, 950만 원 이렇게 며칠 연속으로 입금하거나 은행 지점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입금하는 행동,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이걸 동일인의 의심 거래로 묶어서 봅니다. 차라리 떳떳하게 3천만 원 한 번에 입금하고 은행 직원이 고액 현금 거래 보고 CTR 작성한다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동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보고된다고 다 세무조사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의심스러운 패턴일 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돈 빌려줄 때 주의할 점, 자녀가 소득이 전혀 없거나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억대로 빌려줬다고 차용증 쓰면 안 통합니다. 국세청이 보기에 갚을 능력도 없는데 무슨 빚이야? 이건 그냥 준 거지 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이나 수급자 혜택을 받고 계신 어르신들은 통장에 갑자기 큰 돈이 찍히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목돈을 움직일 때는 반드시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나 국민연금공단에 내 수급 자격에 영향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괜찮다더라 하는 말 믿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는 돌다리를 꼭 두드려 보고 건너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투명하게 기록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아까 말씀드린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만약 할머니가 이 내용을 미리 아셨더라면 어땠을까요? 8천만 원을 무턱대고 입금하는 대신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겠죠. 세무사는 아마 어머니, 이 돈을 한꺼번에 입금하면 위험하니 자녀에게 줄 돈 5천만 원은 증여신고를 해서 합법적으로 주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로 천천히 쓰세요 라고 조언했을 겁니다.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0원입니다.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다면 세금 폭탄은커녕 자녀는 자금 출처가 확실한 깨끗한 돈 5천만 원을 받아 집 사는데 보탰을 것이고 할머니는 남은 현금으로 맛있는 거 사드시며 편안하게 지내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혹시 국세청 와서 연락 오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었겠죠. 단순히 돈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가족 간의 신뢰도 높아집니다. 떳떳하게 주고 기록으로 남기니 형제 간에 누구만 돈 줬네 하며 싸울 일도 줄어듭니다. 재정 관리가 투명해지면 노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내 자산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 그게 바로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이런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들도 추천해 드립니다. 첫째, 이제부터라도 현금 없는 생활에 도전해 보세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쓰시면 국세청에 모든 기록이 자동으로 남아서 나중에 소득 대비 지출을 소명할 때 아주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혜택은 덤이고요. 시장에서 콩나물 살 때도 요즘은 카드 다 받아줍니다.
둘째, 가계부 쓰기가 어렵다면 달력 메모라도 하세요. 달력에 그날 큰 지출이나 돈 들어온 내용을 한 줄씩만 적어두세요. 1월 20일 계모임 갯돈 500만 원 수령. 이 한 줄이 5년 뒤 세무조사에서 여러분을 구합니다. 셋째, 1년에 한 번은 가족들과 돈 대화를 하세요. 내가 가진 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중에 너희에게 어떻게 물려줄 생각인지 미리미리 이야기 나누는 게 좋습니다. 쉬쉬하고 숨기다가 갑자기 일이 터지면 수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네 세무서 사무실 위치를 알아두세요. 병원 위치 알아두듯 돈 문제 생기면 달려갈 전문가 한 명쯤은 알고 계시는 게 큰 힘이 됩니다. 상담료 몇만 원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게 수천만 원을 벌어다 줍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여러분의 경제적 면역력을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2026년부터 강화되는 세무조사, AI 감시 시스템.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겁이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우리가 제도를 알고 미리 대비하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험난한 세월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오신 인생의 베테랑이십니다. 재정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기록하기, 숨기지 않기, 전문가에게 묻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단 1원도 뺏기지 않고 지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달력에 메모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번 달에 은행 갈 일 있으시면 창구 직원에게 씩씩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동이 자식들의 짐을 덜어주고 여러분의 노후를 꽃길로 만듭니다. 저 지혜 파워는 여러분이 돈 걱정 없이 오직 건강하고 행복한 생각만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2026년에도 든든하게 내 돈 지키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나는 꼼꼼하게 기록해서 내 돈 꼭 지키겠다라고 다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좋은 약속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갑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드릴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한 부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